도대체 무슨 인맥으로 조직폭력배에 몸 담았다가 회장직을 맡게 됐나? 오늘 국민의힘은요, 왜 조폭 출신 회장을 이재명 대표가 감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 나오십시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 탄압,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 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 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지만 송환 이후에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조직폭력배 출신 의혹이 있고 2006년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도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는 불법 대법을 시작해서 10여 년 전에 쌍방울을 인수했는데 이 차곡차곡 되는 과정에 뭔가 전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에서도 많은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조직폭력배 출신 중에서는 이제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건 아마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자 쌍방울 그룹이라는 어찌 보면 재벌 기업에 가까운 대기업을 어떻게 인수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것도 뭐 여러 가지 그 언론의 추적 보도가 있습니다만 제가 본 얘기는 2007년에 이제 강남에서 대부업을 하잖아요. 그 대부업을 하는 가운데 지금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상윤 회장이 사실은 쌍방울 그룹을 인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로 뭐 이렇게 작업을 해놔요. 근데 배상윤 회장한테 아마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부업을 해가면서 돈을 빌려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돈을 배상윤 회장이 못 갚으니까 그거를 쌍방울 그룹 인수 쪽으로 돌렸다. 뭐 이렇게 그 한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을 해서 대부를 했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그거를 현물로 받았는데 그게 쌍방울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쌍방울 그룹을 인수를 했고 이때도 거의 자본 없이 지금 무자본 M&A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계열사를 늘려갔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계열사가 뭐 50개가 넘는 그 이런 정도의 기업을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쌍방울 그룹의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외부의 관측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저희가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사실관계를 좀 더 저희도 들여다봐야겠지만 실제로 큰 돈 없이 뭐 무자본으로 M&A를 하면서 이 회사를 확장한 거 아니냐라는 게 뭐 이 경제제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 얘기 중에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 인맥 얘기가 등장하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 측근들 쌍방울의 사회이사라 이름 올렸던 인물들도 있고 여기 법조인들도 뭐 물론 뭐 야당에서는 뭐 이남석 전 대검 중수부 검사 이 사람도 사회이사 이름 올렸는데 이 사람은 윤 대통령 측근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여기서도 또 김만배 씨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런 글쎄 인맥왕과 또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그리고 김만배 씨 연결고리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 묘하죠. 이 뭐 전혀 다를 것 같은 이 사건이 또 한편으로 뭐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최우양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옛날에 뭐 조직 생활을 좀 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속되면서 그 안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뭐 옥중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글로벌 인재로 이미 쌍방울에 영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김만배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김만배 씨가 이 자신이 이제 구속되면서 돈 관리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 헬멧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최우양 씨를 통해서 이 돈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이 쌍방울하고. 그러니까 수십억 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김만배 씨가 김성태 전 회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의 일부가 혹여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게 쓰였을지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앞으로 검찰이 밝혀내겠죠. 특히 이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아까 인수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주로 주가 조작이라는 M&A를 통해 성장한 회사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좀 기반이 약하고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탄을 많이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치인들, 법조인들, 특히 정관 예우로 해서
금방 나온 검사나 판사들을 거액을 주고 자신의 주변에 포석을 하고 특히 쌍방울이 주가 조작으로 해서 당시에 몇 년 전에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김성태 회장이 변호사를 30명을 씁니다. 전관예우로 해서. 그래서 본인이 해외 도피했다 들어와서 결국 집행유예에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쌍방울 주변에는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주변을 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기업을 굉장히 확장시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51개나 되는 지금 계열사 기업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어떤 뭐 불법은 아니겠지만 부당하게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KH나 쌍방울이나 예. 이런 기업들을 좀 겨냥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 이 정치인 또 인맥 중에 특히 뭐 변호사 인맥 중에는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던 변호사를 특히 또 사회이사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뭐 7, 8명 된다고 하니 쌍방울 사회이사에 이름을 올린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측근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뚜렷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사회이사와 너무 연관이 많지 않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이름이 사회이사 이름을 올린 건 좀 공교롭지 않느냐.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겠죠. 사회이사를 임명을 할 때는 본인이 사업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회이사들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업적으로 조력을 받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임명을 하겠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재명 측 측근에 대해서 많다. 그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대북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와 예. 뭔가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드렸다라고 봄이 그냥 합리적일 것 같고 기업하는 입장에서는요. 예. 근데 저는 김만배 씨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김만배 씨하고 김성태 씨하고 친한 게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김만배 씨하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김만배가 김성태 전 회장과 친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친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가 합니까? 아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 김만배가 뭔가 예. 이재명 대표의 뒷배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검찰에서 보면 김만배 씨의 돈이 쌍방울 흘러 들어가서 변호사비 대납을 했겠다는 이런 추측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추측이 예,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가장 궁금한 게 대납 부분도요.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납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만배 씨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변호사 누가 대납을 받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당시에 전환사채 관리했던 분이 그 윤석열 그 총장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 특수부 검사 출신이 거기가 M&A 전환사채 그 돈을 관리했어요. 뭐 이름 밝히셔도 예를 들어 야당 그렇죠. 지도부가 또 이름 그렇죠. 밝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납을 변호사 누가 밝혔는지도 모르면서 준 사람만 추측을 하고 수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측근이 사회에서 된 부분들 물어봐서 얘기하지만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회에서를 드렸다라고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문 변호사로 해서 자문 업무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당 페이만 주면 되거든요. 예. 사회이사는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예. 일을 하지 않고 이사회만 몇 번 오면서 연봉을 받아요. 근데 지금 확인된 게 쌍방울에서 한 3천만 원 이상을 연봉을 책정해 놨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 나승철 변호사라는 사람은 6번의 이사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형사사건의 변호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측근이었고 핵심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측근 변호사들이 사실상 업무를 안 했어요. 이사회를 간 적이 없잖아요. 예. 사회이사로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사업에 무엇은 도움이 됐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저기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오른쪽 그 그래프에 그 법조인 중에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저 중에 제가 직접 아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또 제가 보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게 밑에 최우양 씨 거쳐 김만배 씨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만배 씨 50억 클럽에 대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름도 거론됐잖아요. 예.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분이 김수남 검찰총장 퇴임했을 때 로펌을 같이 하신 분이 있어요. 예. 이거는 저 그래프가 앞으로 또 연결돼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여기까지는 추정이고요. 일단 뭐 저희가 뭐 정관계 인맥왕대에서 문화일보의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조직도를 그려봤고 그리고 좀 알려진 이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일단 인용했다는 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걸 좀 제가 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알려지기로는 벌써 김성태 전 회장이 2자릿수가 넘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특수통, 중수부 출신, 과거 이런
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변호인들을 선임했는데 물론 뭐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건 자유인데 근데 과거에도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른바 전관, 대학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실제로 많이 법적으로 효과를 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건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석연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정점에 있어가지고 주범의 자리에 있었는데 도주를 한 상태에서 동생이 먼저 재판을 받았고 실형 5년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서 31명의 변호인을 붙여가지고 호화 변호인단을 통해서 방어를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따르는데 추징금도 없었거든요. 굉장히 뭐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는 뭐 동생한테 미루기를 했을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유죄가 됐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혐의도 인정이 된 것인데 예. 주범과 종범이 오히려 바뀐 거 아닌가. 굉장히 이거는 좀 주가 조작 사건으로서는 좀 이례적인 면이 있겠다. 그러니까 호화 변호인단이 통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법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뭐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변호사를 잘 쓴 셈이네요. 돈을 많이 주고. 근데 당시에는. 법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생이 5년을 받았는데 형이 받은 그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거는 단순히 변호사 잘 써가지고 이렇게 얻은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 특수통 검사들 포함해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지금도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원지검에서 유의미한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